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냈습니까? 음, 글쎄요. 즐겁게 지냈겠죠. 음, 음,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건 아닌데, 사실 그 영작 쪽을 조금만 봐주면 좋을 것 같았어요. 영작 쪽이 가장 지금 해줄 게 많은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음, 드네요. 네. 지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능이요? 네. 알고 있죠. 지능. 지능이라는 게 이제 IQ 뭐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지능에 대해 얘기할 때.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지능이 네. 있어요. 공감 능력도 있고, 뭐, EQ네, 뭐네,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성찰 지능인가? 자아 성찰 지능인가? 이게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 선생님은 아마 벨라보다 지능이 낮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공간 지각 능력이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쪽의 지능은 낮아요. 근데 선생님이 한 가지 높은 지능이 있다면 선생님은 그 성찰 지능이랑, 그 다음에 이제 통찰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뭘 보고 이해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높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라든지. 그래서 근데 내가 벨라가 가진 그 어떤 기억력이라든지 이런 지능을 후천적으로 학습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벨라는 선생님이 가진 이런 지능 있죠. 반대쪽의 네. 높은 지능. 그걸 후천적으로 학습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벨라 같은 경우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있고 거기에 후천적으로 더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라 선천적으로 벨라보다 낮은 능력치를 가졌지만 후천적으로 학습에 의해서 더 높은 것들을 가진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가 되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네. 키워드는 성찰지능 요쪽입니다. 나중에 얘기를 다시 하죠. 오케이, 좋습니다. 저희 지금 해야 될 게, 영작을 해볼 거예요. 네. 굉장히 많은 영작을 하려고 하는데 쭉 한번 가봅시다. 어떠한 단어를 제시하면은 그 제시된 단어를 가지고 영작을 하는 숙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저희 그거를 좀 해봅시다. 아, 그나저나 오늘 어떻게 수업을 영어로 진행할까요? 한글로 진행할까요? 음, 한글 한글로?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영어로 해도 전혀 상관없는 거 알죠? 왜냐면은 못 알아듣는 말 네. 선생님이 다 만들어주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음, 그래요. 한글로 할까요,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한글로 합시다. 자, 그럼 선생님 GPT한테, 글쎄요. 중1에 가장 많이 쓰게 될 단어들을 조금 주세요. 그래서 단어를 조금 받아보면서 그거를 좀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과학, science? 좋아요. science로 갑시다. 자, science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아무거나 만들어 보세요. 음,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좋아요.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이렇게 해서 문장이 나올 수 있었어요. My favorite subject is science. 이거를 가지고 감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걸 파악할 수도 있어요. science의 품사는 뭐죠? 품사? 네. 잘 모르겠는데, 사이언스. 품사라는 것은 총 몇 개가 있는지는 알고 있나요? 품사가? 품사 그 저번에 음, 까먹었어요. 좋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요. 품사라는 거는 8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8개 다 알 필요는 없고 일단 3개 정도만 알고 시작해도 돼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고 싶은 이거 그럼 뜻은 뭐죠, 일단? 내가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이에요. 음,
근데 favorite이니까 좀 가장 정도를 붙여도 괜찮아요. 가장 네. 좋아하는 과목은 과학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또 줄게. 다음 단어의 품사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줄게요. 이런 질문을 줄 네. 때 저는 여기에다가 명사라고 하고 싶어요. 왜 명사인지 답은 줬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본인이 할 수 있나요? 이게 왜 명사죠? 음, 명사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나요? 명사에 대해서요. 네, 이게 왜 명사예요? 이게 아, 명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명사를 어디다 쓸 건지도 알아야 돼요. 그런 걸 알면 간단해져요, 모든 게. 그러면 이걸 말할게요. 다음 단어가 동사가 위 단어가 동사가 아닌 이유는 왜 동사가 아니에요, 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아니니까. 그쵸? 사이언스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기에 동사가 아니다. 그래요. 왜 아닌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위 단어가 형용사가 아닌 이유는? 그럼 형용사가 아닌 이유는 뭐예요? 형용사가 단어를 꾸며주는 응, 거였죠. 그쵸? 응. 어째서 아닌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반대로. 어째서 그런지를 설명할 수 없다면. 이게 약간 차이점이에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누가 선생님한테 이거를 사이언스는 명사지라고 가르치면은 저는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질문이 떠올라요. 이렇게. 이게 왜 명사야? 이게 명사면 형용사가 아닌 이유는 뭐야? 그걸 막 검증을 해내는 과정이 존재해요, 머릿속에. 근데 아마 벨라는 딱 보면은 누가 명사라면은 명사래. 그러고 넘어갈 거죠. 그 네.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진 것도 줄 수 있어요, 벨라한테. 무튼 형용사가 아닌 이유는 뭐겠어요? 어, 음, 잘 모르겠는데 왜지? 알겠습니다. 형용사가 아닌 이유는 사실 형용사가 아니기 때문인데, 근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science는 pretty, pretty나, 글쎄요, good처럼, 명사의 앞에서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지 않기에 형용사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굳이 뭐가 아닌 거를 아닌 이유를 대라고 하면 쉬운 일은 아닌데, 저는 굳이 말해야 된다면 이렇게 말할게요, 그냥. 네. pretty girl 되잖아요. good girl 되잖아요. science girl 하면 뭔가 이상하단 말이에요. 뭐지? 명사 네. 명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명사. 그럼 왜 명사냐? 이거에 대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음, 할 수 없다고 했나요, 방금 전에? 네, 그렇죠. 어, science는 단순히 그냥 무언가의 이름이기 때문에 명사이다. 이거예요. 어, 그냥 명사 이름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떠한 동작의 역할도 안 하고 꾸며주는 역할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단순히 명사다. 이거를 알고 본인이 보는 모든 단어를 볼 때 그냥 흐릿한 배경화면처럼 보는 게 아니라 뚜렷하게 자기가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가면은 패턴 인지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모든 게 쉬워져요. 반대로. 1 더하기 1을 배운 사람이 100 더하기 100을 하면은 100 더하기 100 몇이에요? 200이요. 그죠? 근데 200을 지금 1 더하기 1부터 해서 블럭을 여러 개를 놓고 이렇게 다 세보고 온 게 아니잖아요. 패턴 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영어도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줄게요.
그러면은 네. 다른 단어도 봅시다, 우리가. science라는 게 있는데, 그럼 이제 품사 구분을 좀 하고, 그 품사에 대한 배치 같은 것도 조금 배우도록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 said를 이용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I was sad. 음흠. I was sad 이라는 문장이 I was 나왔는데, sad. 해석은요? 나는 슬펐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린 여기에서 또 뭔가를 배울 건데 I was sad 라고 되어 있는데 다음 문장은 일반 동사 문장인가? 비동사 문장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볼래요? 비동사 문장. 알겠습니다. 비동사 문장이다. 설명하세요. 왜 그런지. 왜냐면은 벨라는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거를 왜 그래라는 걸 검증하는 두뇌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후천적으로 아마 생겼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을 다 알아요. 그냥 뭘 배워도. 근데 문제는 벨라는 그거를 다 알려고 하진 않아요. 그게 나쁘단 건 아니에요. 다만 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가 주면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어째서 비동사 문장인지 설명해 보세요. 왜냐면 그걸 설명을 못하면은 다른 문장을 봤을 때 헷갈려요. 검사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비동사 문장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어째서 비동사 문장인가? 상태를 나타내는 그쵸? 문장이니까. 맞아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이다. 문장이라서 그렇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째서 일반 동사 문장이 아니냐? 이거에 대한 대답도 조금 해볼까요? 일반 동사 문장은 행동을 나타내는 문장이니까. 음, 네. 문장입니다. 아니요. 네? 끝까지 말을 이어야 돼요. 이니까는 말 줄임표잖아요. 그죠? 이걸 끝까지 완성하는 습관을 조금만 길러보도록 할게요. 문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발표를 프레젠테이션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사람들 많이 보고 있는 연단 앞에서 발표를 한다고 생각하면은 문장이 이런 식으로 끝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해요? 뭐뭐 하다. 다자로 끝내세요. 그러면은 마지막을. 살짝. 네. 여기도 그렇다라고 끝났잖아요. 뒤에. 네. 해봅시다. 자기가 할 말을 시작부터 끝까지 완결 지어야 됩니다. 일반 동사 문장은 행동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다. 이렇게만 말해도 나은 것 같아요. 까보다는. 잘했어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왜냐면은, 겉으로 보여지지 않아요. 벨라랑 저랑 같은 학창시절에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물론 전 나이가 많으니까 다르겠지만, 근데 겉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이 두 친구가 뭘 어떻게 다르게 학습하지? 라는 게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데, 나중에 어떠한 결과값이 나왔을 때 똑같이 배웠고 얘도 잘 배우고 얘도 잘 배웠는데 왜 얘는 이걸 모르지? 이런 상황이 분명히 발생해요. 그리고 그 과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뭐를 정확히 알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벨라 같은 경우에. 선생님 그걸 나쁘다고 말하지도 그걸 부족하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다만 후천적으로 학습 가능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줄 거예요. 이제부터. I was 네. sad라는 문장이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에서 sad를 이용해서 일반 동사 문장을 하나 만드세요. 방금 전에 음, 비동사 문장을 만들었으니까. 음,
고양이랑 싸웠나요? 네? 손가락 다쳤네요. 운동하다 다쳤어요. 그렇군요. 네. sad. 새들을 이용한 일반 동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Did I said? 뭐라고요? 이렇게 만들었죠, 그죠? 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줄게요. 봐봐요. 새들을 이용한 일반 동사 문장 영작을 시켰을 때 이런 문장이 나왔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이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어떤 거에 대한. 자, 그러면은 일반 동사 문장 아무거나 만들어 보세요. said 들어갈 필요 없어요. 아, sad 들어갈 필요 없어요? 이번에는 그냥 네. said 빼고. 얘가 일반 동사라는 생각이 어째서 들죠? 이게 왜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 문장. 이게 왜 일반 동사 문장이죠? 이거를 몰라서 그래요. said의 품사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물어볼게요. 다음 단어의 품사는 무엇인가? 이걸 물어보겠습니다. said의 품사를 알려주세요. sad. 네. 형용사? 맞아요. 어째서 형용사인지 설명해 보세요. 음, 주어를 꾸며줄 수 있으니까. 주어만 꾸미는 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아.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단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네. 네. 슬픈이라는 뜻을 가진다. 근데 명사만 꾸며줄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 보어도 되기 때문에 뭐 그렇긴 한데 동사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세 품사만 구분할 줄 알아도 굉장히 많은 게 바뀝니다. 한번 대답해 볼래요? 왜 동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동사가. 느낌상 지금이 형용사라고 하지만 어느 날 봤을 때 그날의 느낌으로는 동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히 구분해낼 수 있는 어떠한 검증할 방안이 필요해요. 그걸 주겠습니다. 왜 동사가 아니에요? 어, 동상은 잘 모르겠는데 왜 동사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 나름의 해석을 써줄게요. 왜 이게 동사가 아닌지. 동사 영어에서 그러니까 이게 벨라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습하는 모든 단어를 구분점이 없이 그냥 한 가지 박스 안에다 다 몰아넣었어요. 동사고 명사고 이런 구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기분에는 이런 영작을 할 수도 있어요. I said you라는 문장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이거 해석돼요? 아니요? 안 된, 아, 지금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나는 너를 슬프게 만든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검증 방안이 없다면은 이걸 믿을 거예요. 이게 된다고. 근데 이건 안 됩니다. 음.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동사가 아닌 거예요. 자, 영어의 동사는 한국어에서 뭐뭐 하다라는 글쎄요 하다라는 뜻을 가진다라고 하긴 뭐하고
해석을 가진다. 하지만 sad는 슬프게 하다가 아닌 슬픈 이라는 형용사적 해석을 가진다. 동사가 아닌 이유는 동사가 아니라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걸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이유를 부여를 해야 돼요. 안 그럼 기억을 못 해요, 뇌가. 그리고 벨라는 그런 걸 기억하길 원치는 않아요, 내가 볼 때. 무의식적으로 그걸 기억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근데 이걸 기억하지 않으면 나중에 너무 힘들어요. 동사가 아닌 이유. 그럼 형용사란다. 명사가 아닌 이유. 명사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얘는 왜 명사가 아니에요? 명사로 쓸 수도 있잖아요. I like sad 이렇게 하면 이거 해석됩니까? 나는 슬픔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왜냐면 얘는 명사가 아니니까. 명사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래요. 본인의 해석으로. 명사가 아니. 이름을 가지지 않은. 그쵸? 이름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 이름을 가진 단어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형용사이다.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품사는 형용사인 걸로 나왔어요. 근데 그러니까. 왜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물어볼게요. 방금 전에 만들었던 문장에서 did I said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쵸. 이게 왜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치시오. 왜냐면은 영작을 계속해서 선생님한테 보내는데 비슷한 패턴의 실수가 계속 반복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작에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Did I said라는 문장이 나왔는데 이거 왜 틀렸는지 맞게 고칠 수 있나요? 어떻게 고쳐야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어요. 괜찮아요. 내가 잡아줄게요. 답은 was I said이에요. 근데 왜 그런지, 왜 Was 틀렸는지에 I 대한 sad? 설명을 써줄게요. 자, 하나씩 말을 해줄게요. 이걸 왜 틀렸는지 말을 해줄 건데 의문문을 한 번에 만들기가 모든 의문문의 시작점은 긍정문이다. 긍정문과 의문문이 뭔지 알고 있나요? 알아요. 설명해 보세요. 의문문은 질문을 하는 거고, 그쵸? 긍정문은 뭐라 해야 되지? 긍정하는 거를. 긍정, 뭐라. 대답을 하는 넛이 거죠, 안 그죠? 들어가요.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대답. 게 긍정문일 거예요. 맞습니다. 대충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긍정문이기 때문에 Did I said 이라는 의문문을 긍정문으로 고쳐보면 뭐가 잘못됐는지 보인다. 고쳐보세요. Did I said를 네. 디자이 세트. 긍정문으로 고쳐보세요. I 세제의 과거. said의 과거. 그러네. said의 과거. I said. 이게 봐봐요. 내가 여기 적어줄게. 벨라가 무슨 말 하는지. I said. said의 과거가 뭐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said는 동사가 아니기에 과거형이 없다. 이게 동사가 아니라는 걸 알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품사로 안 보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단어를.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언젠가는 I said you라는 말을 이거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이걸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정확히. 과거형이 없다. 품사 구분이 안 되기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sad는 품사가 뭐죠? sad의 품사는 뭐예요? 형용사. 형용사이다. 그렇다면 나는 슬펐나요? 의 긍정문은 뭐죠? 나는 슬펐나요? 긍정문이 뭐예요? I was sad. 그쵸? 맞아요. I was sad이에요. 이다. 이걸 의문문으로 바꾸면 뭐예요? Was I sad? 이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가 어떠한 단어들에 대한 지식이 정확히 안 들어가 있고 그냥 대충 그렇대 하고 요렇게 넣었기 때문에 이게 다 꺼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어넣을 땐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설명입니다. Was I sad가 답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sad를 이용한 일반 동사 문장 하나만 만드세요. 일반 동사 문장. 네. 음, I, 네. 이것도 재밌을 것 같아. 잠깐만. I am sad because I lost money.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죠. 왜냐면 I lost money가 주된 부분이니까 이건 그냥 따라오는 거니까. 그렇지도 않네. 어차피 그냥 똑같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했어도 됐지만 이거 해도 된단 말이에요. I saw a boy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엔 sad가 없죠, 그죠? 네. 이 안에다 sad를 넣을 장소가 있나요, 지금? 어, 들어갈 것 같아. 음, 그럼 어디에 넣을 건데요, 여기에 sad를? 이 안에다가. I saw a sad 그쵸, boy가. sad boy가 되죠. 근데 왜 sad가 boy 앞에 들어올 수 있었냐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거를 그냥 글자를 봐도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그림으로 인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나는 슬픈 소년을 봤다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이걸 벨라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글자로 보고 이 안에 의미 부여를 할 건데 다른 네. 나라 사람들이 이걸 그냥 그림으로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걸 출력하는데 문제를 겪을 건데 그게 벨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볼 때 이거는 이래서 이런 거잖아 라는 이래서 이런 거잖아가 없어요. 그냥 이런 거 아닐까 정도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배웠던 게 계속해서 틀어지는 거예요. 안 맞춰지고. 그거를 바꿔줄 거예요, 오늘부터. I saw a sad boy인데 이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이 자리에. 근거. 네. 여기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왜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냐 그거예요. sad는 형용사니까 네. 보이를 꾸며주는 네. 말을 끝맺을 줄 알아야 돼요, 아, 끝까지. 네. 꾸며준다. 꾸며준다. 그쵸. 보이가 뭔데요? 보이의 품사는 뭔데요, 그러면? 보이 품사는 명사가 된 거. 그쵸. 보이라는 명사를 꾸며준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이렇게 말 끝까지 다 할 수 있는 거.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장을 이렇게 뽑을 건데, I saw a sad boy면은, I saw a sad boy. 자, 그러면은 해석은 어떻게 된다? 나는 슬픈 남자애를 봤다. 음, 남자아이를 봤다. 이렇게 되겠죠. 잘했습니다. 이런 게 설명 가능한 정도까지 가져가야 돼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안다에 대한
이게 달라요. 가장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얘기를 해줄게요. 가장 낮은 단계는 모른다, 안다고 뻥침. 이게 가장 낮은 단계에 안다고 쭉 내려가서 글쎄요. 어디서 듣거나 본 적 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배운 적 있다. 그리고 또 기억 안 남. 4번에 이해했다. 근데 잊어버림. 5번에 정확히 모른다. 이것도 있고 6번에 쭉 내려가서 쭉 내려가면 저기 끝에 몰라요. 10번 정도라고 치고 8살짜리, 8살짜리 아이에게 설명할 수 있다. 이게 가장 높은 단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벨라가 본인 스스로 뭔가를 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여기에서 10번까지 만약에 가져가면은 그러면 그건 잊어먹지를 않아요. 근데 문제는 벨라는 이 안에 어딘가에서 저 밑에 2번이나 3번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계속 배우면서 계속 잊어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억지로 선생님이 계속 올려놓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계속 배우는 거를 까먹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그거 바꿀 거예요. 네. 계속 바꿀 겁니다. 자, 이게 이렇다는 걸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됐고, 이것도 양면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단어를 봅시다. 그래. 그럼 이걸 만들어 보세요. 이걸 가지고 문장을 아무거나 뽑아 보세요. 뜻이 뭔지를 모르는. 아하, 그래요. 그러면 이걸 뜻을 줄게요, 제가. sadness, 슬픔이라는 뜻을 가져요. sad의 sad의 ness가 합쳐진 형태로 단어의 뒤에 ness가 나오면 이는 명사가 된다.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NESS가 무슨 역할이? 아하, N... 역할이 없어요. 이것도 알려주겠습니다. 자, 네. 선생님이 하나씩 알려줄게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접두사와 접미사라는 게 있어요. 접두사, 접미사.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에 대해서. 네. 와 접미사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자면은 네. 세상에 단어가 세상에 표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에 이를 각각의 다른 단어로 만들자면 만드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너무도 힘들 것이다. 그렇기에 기존에 있던 단어의 앞에 일종의 패턴을 추가해서 뜻을 약간 바꾸는 것을 접미사, 접두사, 머리 두자를 써서 앞에서 바꿈을 의미, 뜻을 뒤에서 바꾸는 약간 바꾸는 것을 접미사, 꼬리 밑자를 써서 뒤에서 바꿈을 의미 라고 한다. 이게 접두사와 접미사예요. 단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100단어를 외우는 건 힘드니까 10개의 단어에서 뒤에만 조금 바꾸고 앞에만 조금 바꾸고 이런 식으로 100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sad가 슬픈 이라는 형용사, sadness는 슬픔이라는 명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줄게요. 자, 이 단어 알아요? 혹시 unbelievable
unbelievable이라는 단어 알고 있습니까? 놀라운 아닌 뜻. 그쵸? 놀라운. 믿을 수 없는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작동 원리를 알려줄게요. 네. 예를 주자면 unbelievable은 믿을 수 없는인데 believe가 뭔지 아세요? 믿는? 무엇을 믿다라는 아, 동사.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에 대한 뜻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내가 다 바꿔줄 거야. 꾸준히 제대로만 하면은 나머진 내가 다 할 거니까 갑시다. believe는 뭐뭐를 믿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여기에서 believeable 이렇게 하면은 얘는 뜻이 뭔지 아세요? 믿을 수 있는? 그래요. 믿을 수 있는. 왜 그러냐면은 뒤에 able이라는 뭐뭐 할 수 있는의 뜻을 가진 접미사가 붙었다. 이렇게 해서 believe에다가 뭘 붙여서 뜻을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unbelievable은 뜻이 뭐예요? 믿을 수 없는. 어, 없는이 됐어요. 그래서 앞에 뭐가 붙었죠? 안. on이라는 접두사가 on이라는 뭐뭐가 아닌의 뜻을 가진 접두사가 붙었다. 이제 약간 보이나요? 네, 이제 보여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sadness도 같은 케이스로 뒤에 ness가 붙으면 이건 품사, 무슨 품사라고 했죠? ness가 붙으면 NESS가 붙어. NESS가. 기억을 추적하세요. 방금 전에 배웠어요. sadness의 뜻도 배웠고 이걸로 인해서 뭐가 변하는지도 배웠어요. 형용사가. 형용사였죠. 원래 sad니까. 네. sadness. 그게 뭘로 변했을까요? sadness의 뜻은 뭐예요? 한국어로? 슬픔. 그거 슬픔은 그러면 뭐겠어요? 품사로 따지면. 품사로 짜증. 명사. 어, 정확한 답을 낼 때까지 전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틀리든 맞든 본인이 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 품사가 뭐뭐 있어요? 일단 명사, 형용사, 음, 또, 대명사. 음,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네. 뭐겠냐고요, 그러면. 명사예요. 어? 어? 명사가 된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끊고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네. 네. 됐어요. 네, 됐네요. 좀 오래 걸렸네요. 뭐, 재부팅 하는데 오래 걸리나요? 네. 오래 아, 걸렸어. 그랬군요. 패드를 충전을 미리 해놨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죠? 네. 네, 이게 약간 그래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시작되기 전에 이걸 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라는 그 모든 경우의 수가 머릿속에 다 그려져요. 그걸 다 생각하면서 살아요. 근데 아마 벨라는 아닐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괜찮아요. 근데 그쪽을 조금만 트레인을 해도 그래도 되게 많은 것들이 좋게 바뀔 거예요. 본인에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줄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저처럼 과도할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벨라의 기억력 같은 그런 지능을 후천적으로 학습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벨라가 선생님이 가진 그런 것들을 후천적으로 학습하는 건 가능하고, 그거를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해주면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뀔 겁니다. 접두사랑 접미사란 게 뭔지도 몰랐죠, 그죠? 네. 근데 저같이 이걸 볼 때, 뭐야? unbelievable이면은 believe가 가운데 있네? 그럼 얘가 뭔 역할을 하는 거야? 어니 왜부터? 이런 식으로 이걸 애초에 볼 때부터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찾아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이렇게 이거를 전부 다 정보화 시켜요, 이렇게. 그렇구나. 라고 해서 안다, 즉 설명할 수 있을 단계까지 끌어올려요. 그리고 그걸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 벨라는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앉아서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고 슥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했을 때 어떤 학생은 이걸 알고 사용할 줄 아는 단계까지 가져가요, 결국에. 근데 벨라는 그걸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지식이 보존이 안 돼요. 그 부분을 선생님이 계속 고쳐줄 거예요. 단순 네. 암기는 엄청 잘할 거예요, 아마. 예를 들어 과학이나 역사 이런 것들은 아마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외우면 되니까. 그런 거 쉽죠. 네. 근데 수학은 어때요? 어렵죠. 영어도 비슷하죠. 그죠? 네. 왜냐면 이해하고 그거를 사용하고 응용해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력이 약한 건 아닌데 내가 볼 때. 근데 이해에 들어가는 노력을 안 해요. 결과적으로 지식이 보존이 안 되고. 그거 다 바꿔줄게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네. 같이 합시다. 접두사와 접미사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됐어요. 이해되나요? 이게 뭔지 이제? 네, 이제 됐어요. 좋습니다.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이런 걸 다 겪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걸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은 이걸 갖다가 벨라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걸 할 거예요. NESS로 끝나는 단어들을 주세요. 라고 해서 같은 케이스들을 조금 더 보여주도록 할게요. 음, 자, 그러면은 얘는 뭐예요? 뜻이? 기, happiness, 기쁨, 그죠?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품사는 어떻게 돼요? 풍사는 명사? 명, 확실치 않아요, 본인이. 왜 확실치 않냐면 그걸 검증할 방법이 없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검증하세요. 왜 명사인데요? 어, 명사가,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벨라한테. 뭘 배우는데 잊어먹어요.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꿀 거예요, 저희는 계속해서. 네. 설명해 주세요. 왜 기쁨이 명사인지. 왜 해피니스가 명사인지. 이름이 있으니까 아닌데. 저는 단순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NESS로 끝나니까 명사다라고 얘기를 해버릴게요, 저는 그냥. NES라는 접미사가 있으니 이는 명사다 라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알 수 있으면 됩니다. 네. happiness예요. 좋습니다. 또 다른 단어는 뭐가 있어? 어, 얘는 뭐예요? 뜻이? kindness, 친절함, 친절한? 함, 함. 친절이라고까지 해도 될 것 같아요. 품사는 뭐예요? 풍사는 명사가 맞아요. 왜 명사예요? NESS가 붙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뭘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끝에 붙어서 단어를 변화시키는 애들 우린 뭐라고 부르죠? 어떤 친구가 있었죠? 어, 뭐라고요? 어, 전미사. 아, 그렇죠, 그렇죠. 음, 꼬리 밑자를 써서 접미사가 됩니다. 라는 접미사가 붙었으니 이는 명사이다. 그래요. 이런 게 많아요, 되게. kindness도 있고 darkness도 있네요. 얘는 뭐예요, 그럼? darkness, 어둠, 얘는 어둠이에요. 얘도 품사는 명사. 명사. 왜 명사예요? NESS가 붙는다. NESS가 뭔데요? 전미사. 그쵸? 붙었기에 이는 명사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단어들을 볼 때 저 같은 사람은 아 그렇구나 NESS가 뒤에 붙어서 dark라는 형용사에다가 NESS가 붙어서 명사로 바뀌는구나 이거를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근데 벨라는 이걸 갖다가 모든 단어의 품사를 각각에 나눠 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가 봐 하고 이렇게 담아 놓으니까 나중에 꺼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걸 조금씩 바꿀 거예요. 조금만 바꿀 거예요 저희는 조금만. 나처럼 될 필요는 없어요. 괜찮아. 근데 조금만 바꾸면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본인은 모를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뇌로만 한평생 사는 거기 때문에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생각을 못 한다고요. 괜찮아요. 조금만 바꿉시다. 자,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단어를 가지고 영작을 해볼 거예요. 이번에는 뭘로 할까? 그래요. 이 단어를 가지고 영작을 해봅시다. 저기, 엔젤? 음, anger이라는 단어인데, 응. 어, 얘는 뭘까요? 뜻이 그렇군요. 얘랑 비슷한 뭔가 아는 거 있습니까, 혹시? 엔진, 그냥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네. 거. 왜냐면은 단어들이 엔진이, 제가 말했듯이, 단어를 100개를 다 각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비슷한 게 있어요, 분명히. 엔지니어? 엔진, 음, 엔지니어, 여기서 엔진. 엔진을 보는구나.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이거는 엔진이 아니고, 이건 알고 있어요? 앵그리, 앵그리, angry예요. 앵그리, 앵그리. angry인 뜻이 뭐죠? 화는 성난, angry, 맞아요. 화나, 화는 아니에요. 그럼 얘는 이 품사는 뭐예요? 화는, 형용사가, 그래요. 방금 전에 이 대답을 하기 전까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했는지 말해보세요. 이게 왜 형용사인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쵸. 그쵸? 근데 화나는, 평소에 그거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을 해야 자기가 가진 지식과 다른 지식이 연결되면서 정보망이 강화돼서 보존되는 거예요, 정보가. 그걸 안 하면 보존이 안 돼요. 맥락이 없는 정보를 뇌가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그걸 알려줄게요. 무슨 생각했어요? 이게 왜 형용사인지 알았어요. 이제, 어, 명사들을, 명사들을 꾸며주는 단어를 꾸며주는, 어, 꾸며주, 꾸며주는 음흠. 단어이다? 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끝낼 거군요, 설명을. 오케이, 좋아요. 예, 맞아요. 이것도 설명 맞습니다. 음. 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이다. 왜냐면, 그럼, angry로 명사를 하나만 꾸며보세요. 아무거나. angry, angry man. 됐어요. 잘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게 왜 형용사인지를 설명을 할 건데, 내가 여기 형용사인 이유. 하나씩 갑시다. 명사를 꾸며주는 단어이다. 이것도 있고, 또, 니은, 뭐뭐한, 화난이잖아요. 이라고 한국어로 표현되었다. 화난.
예쁜 니은으로 끝나죠, 그죠? 네. 아름다운 니은으로 끝나죠. 다 형용사예요, 이런 애들이.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gry예요.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린 anger이 있는데 얘가 뭔지를 알려줄게요. 네. anger, 자, 여기에서 anger은 뭐냐면은 이건 명사 형태예요. angry의. 그럼 뜻이 어떻게 될까요? 화, 맞아요. 어, 화. 화예요. 그냥 명사. 이렇게 됩니다. 좋아요. 그럼 anger를 이용해서 문장 하나만 만들 수 있나요? 아무거나. She is angry. And she is angry. 자, 이게 틀렸어요. 근데 어, 왜 틀렸는지를 본인은 모를 거예요. 그리고 영작을 계속해도 모를 거예요. 왜냐면 이게 왜 틀렸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게 그런 맞게 만드는 과정을 설계하고 이걸 안 할 거예요, 본인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내 뇌를 가진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우린 같이 얘기를 해볼 겁니다. 다음 문장을 바르게 고치시오. 왜 틀렸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네. She is angry가 맞아요.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작동하는지를 she is angry, 말을 해줄게요. 근데 네. 누가 이렇게 이거 예를 들어 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이거 보여주고 선생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학생이 이걸 만들었어요, 벨라가. 근데 선생님이 이걸로 고쳐줬어요. 근데 이걸로 고쳐주면 벨라는 이거 왜 틀렸는지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왜 틀렸지? 이게 돼야 돼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맞추지? 이게 돼야 되고. 근데 그게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근데 괜찮아. 내가 줄 거니까. 자, 볼게요. 왜 틀렸는지 설명을 해줄게요. 어,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가는 이 형식 문장이다. 음,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을 수 있어요. 괜찮아. 내가 다 설명해 줄게요. 이번에 주어는 형용사이다 라는 해석이 된다. 3번에 보면은 주어, 그녀, 주어죠. 는 anger, 화, 보어예요. 이를 보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어가 뭔지 모르죠. 저번에 배웠었어요. 그럼 숙제로도 제가 다 만들어 놨겠네요. 네. 화이다 라는 문장이 된다. She is anger. anger는 그녀는 화이다 라는 문장이 된다. 근데 그녀는 화이다는 문장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she is angry 는 그녀, 주어는 화난 상태, 보어이다라는 문장이 된다. 라고 해서 이거는 그녀는 화이다인데 그녀는 화난 상태이다라는 문장이 된다. 4번은 자연스럽지만 3번은 그렇지 못하다. 그녀가 화는 아니잖아요. 화가 네. 난 상태이지.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는 가능해요. 이게 주어가 보어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화는 아니란 말이에요. 화난 상태일 수 있어도. 그래서 앵거가 아니라 angry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됐습니까? 선생님한테 다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문장 넘겨버려도. 이해 안 되는 게 몇몇 있어요. 음, 말하세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됐을까요?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그 3, 4번이 음, 한 음, 번 더 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 4번. 오케이, 좋습니다. 3, 4번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다른 예시를 보여주면서 해줄게요. 그러면은 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을까? 봅시다. 자, 어, 이런 얘기를 해볼까? 다음, 그래요. 두 가지 문장을 예를 들게요. She is happy. She is a girl. 이 형식 문장 전체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줄 건데,
보어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네. 두 개의 문장이 있어요. 이 형식 문장 대표적인 글쎄요. She is a girl. 이걸 다 나눕시다. 그래요. 가봅시다. She is a girl. 그 다음에 she is happy. 둘 다 맞는 이형식 문장이에요. 그녀는 무엇이다. 주어가 무엇이다. 이렇게 될 때 이게 이제 명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어가 어떤 상태이다. 어떤 상태. 형용사이다.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둘 사이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보어의 작동 원리예요. 그럼 여기가 얘는 뭐예요? she. 문장에서 주어의 역할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is는 뭐예요? 음, 우와, 동사? 그렇죠. 동사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a girl과 happy는 어떤 항목으로 들어갈까요? 얘네들은? 우와, 보어예요. 네. 그래서 보충어. 주격 보어죠, 여기에는. 주어를 보충하니까. 주격 보어이고 주어를 보충한다. 대충 보자를 저렇게 잡으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명사가 들어가면은 보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면은 주어가 명사이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고 주어 자리에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면은 주어가 보어한 상태이다가 되는 거예요. 약간 이해가 됐나요, 이 부분이? 네, 됐어요. 네, 이게 이 형식의 작동 원리예요. 이런 식으로 작동해요, 이 형식은. 나중에 이제 형식도 전부 다 정리를 해줄 건데 그 전에 용어 정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이 형식입니다. 네. 네, 이 형식이에요. 선생님 오늘 뭘 자꾸 얘기하는지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왜 이렇게 돼? 라는 생각을 하는데 벨라는 그걸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요. 하면 되니까. 학습 가능한 부분이니까, 훈련 가능한 부분이니까. 음. 근데 본인도 알 거예요. 선생님이랑 처음에 수업 시작했을 때 본인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대충 대답을 하잖아요. 알아도 그냥 네, 뭐 몰라도 네 이러고 대답하고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어느 순간부턴가 다 물어보잖아요. 설명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니까 본인도 막 머리가 바빠지잖아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과정을 그냥 평소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선생님 같은 사람이 옆에서 계속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하라고 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벨라는 약간 후자 쪽인데 그게 점점 바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기억이 유지가 됩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할까 하는데 또 모르는 부분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 정리해서 숙제로 보내줄게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습니다.